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네, 못 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또 할 게 어디냐 하면, 자, 제가, 여러분 교재는 어디부터 보시냐면요. 38페이지부터 봅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고용인에 대해서 하고요. 고용인. 그거 빼먹고 안 하고 한 거예요. 한 게 아니고. 고용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될 게 이제 도장, 인장에 대한 거하고 그 두 가지를 첫 시간에 합니다. 각각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고용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종업원을 얘기합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공이 있고 중개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차이점을 보면 소공은 증이 있고요. 자격증. 중개 업무를 봐줄 수 있고요. 중개 업무. 계약서 써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날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장 찍을 의무가 있고. 그래서 도장을 등록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의무를 안 지키면 자격 정지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반면에 보조원은 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못 봅니다. 계약서 못 써줘요. 그래서 도장을 찍을 의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없다. 그 다음에 증이 없는 사람이라서 잘못해도 자격 정지 대상은 되지 않는다. 교육을 하나 또 추가적으로 좀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이 소공이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을 무슨 교육이라고 그래요? 실무교육. 보조원 되려고 했을 때 받는 교육은 직무교육. 그죠? 자, 근데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개업 공인중개사다. 사장님, 이렇게. 등록되신 분이죠. 네. 자,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보면 이 고용인을 필요하다면, 자,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대신 잘못되면 책임은 질 각오를 하시라. 두 가지. 자,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두 가지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결격자를 갖다가 절대 뽑아서 쓰면 안 된다. 그죠? 이 사람이 뭐 집행유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쓰면 안 된다는 뜻. 두 번째는 고용했을 때는 고용신고를 관청에 하셔야 된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거 중요하거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한다. 고용신고할 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네,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99.9%가 할 수 있다. 그죠? 요 고용신고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러면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한다. 등록관청에서는 고용신고 받았을 때 세 가지를 확인한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신다. 증, 자격증. 그 다음에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겠다. 누가 확인해요? 등록관청이. 신원조회 해본다는 얘기.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놨는지 확인하신다. 교육은 아까 저 두 가지 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 이 세 가지를 갖다가 등록관청 보고 확인하시라. 이렇게 돼서 요걸 암기하실 때 등록관청은 자결교육을, 자살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이렇게. 자살교육 받으면 문제 아니에요, 이게. 예. 혼자 죽기 힘드니까 막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죽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결교육을 혹시 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시라. 단 여기서 보면요. 외국 사람은 결격사유에 대해서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격자인지 아닌지는 등록관청이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확인할 게 요 세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 사람 스스로 제출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예외. 그죠?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도 신고하셔야 된다. 이걸 종료신고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은 종이 10명이다.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신고는 10일 이내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이거 신고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과태료는 아니고.
그럼 책임져야 되겠다. 왜 책임을 지라는 거냐? 조문이 있다. 근거 조문이.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책임지는 내용 두 가지. 자, 책임지는 조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용인이 한 업무상 행위는 고스란히 그대로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걸로 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 잘못은 고용인이 저질렀지만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걸로 본다. 본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간주한다는 거죠. 추정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공이 책임지는데 모든 행위를 100% 책임진다는 건 아니죠. 영업상 행위만 책임진다. 이렇게. 뭐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거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보면 자, 첫 번째 민사 책임을 진다. 대표적으로 요 고용인이요. 잘못한 것 중에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 손님을 갖다가 속이는 수가 있다. 여기가 종업원, 여기가 사장님, C가 의뢰인, 손님. 요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속았어요. 피해 입었어요. 그러면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고용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다. 당연히, 그죠? 그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말한 꼴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도 물어줄 책임이 생기겠다. 이렇게. 근데 이 조문을 보고 이때 물어줄 때는 둘이 같이 물어줘라. 이렇게 해서 함께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같이 물어주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C는 B한테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 여기는 꼼짝없이 물어줄 수밖에 없고 대신 여기서 물어줬을 때는 나중에 고용인한테 그 돈을 다시 받아낼 수는 있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책임이 무서운 게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무과실 책임이다. 잘못이 없어도 책임지는 거다. 무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민사 책임과 성격이 완연하게 다른 게 형사 책임입니다. 거짓말해가지고 속였다.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했다. 이거 금지행위예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다. 이렇게. 이랬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개사법 조문에 나와 있는 양벌 규정이다. 이게 50조 조문입니다. 밑에 있는 종업원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을 적에 우리 개공도 같이 둘 다 벌 준다. 이 말이에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이유는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벌금만 때릴 수 있다. 징역은 없다. 징역살이는 없어요. 만약에 고용인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 받을 짓을 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위반행위에 따라서 그때는 3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그것도 양벌 규정이다. 양벌 규정의 중요한 특징은 50조에 따르면 둘 다 벌 주는데 받아봤자 벌금이고요. 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 양벌 규정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고 과실 책임이다. 무슨 과실이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결론. 우리 판례는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벌금 물었다. 혹시 이게 300만 원 이상 벌금일지라도 예외적으로 이 사람은 결격자로 삼지 않는다. 결격자로까지 해버리면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밑에 사람이 사고 친 것 때문에 벌금 무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결격자로 삼지도 않고 그래서 등록 취소 당하지도 않는다는 게 뭐예요? 판례의 입장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최근 시험에 3번 나온 거. 요거 아직 안 나온 거.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고용인이 사고를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을 물고 그 벌금 물었던 것 때문에 등록까지 잘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양벌 규정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 아니고 등록 잘리는 사유는 아니고 그거 알아두셔야 돼요. 과실 책임이니까 혹시라도 감독을 철저히 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벌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 그 점에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무과실 책임하고 다르다. 여기까지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 행정적 책임이라고 하나 더 있어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용인이
소공이입니다. 물론 중개보조원도 있을 수 있죠. 자,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다 그랬을 때 보세요.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다 그랬을 때 고용인이 말이에요. 금쟁이 저질렀습니다. 거짓말 쳐가지고 속였어요. 그러면 소공은 금쟁이 저지르게 되면 판단을 그렇지 않은 금쟁이를 저지르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조는 어때요? 자격증 없죠? 자격 정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아까 했던 거. 이럴 때 여기가 거짓말 친 것은 여기가 거짓말 친 게 되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금쟁이를 저지른 꼴이다. 그래서 개국이 금쟁이 저지르면 임등치다. 그래서 등록 취소 당할 수도 있다. 등록 취소 안 했을 때는 무엇도 가능합니까?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얘하고, 잘 보세요. 얘하고 두 개가 배치가 됩니다, 사실은. 밑에 있는 사람이 사고 냈을 때 그것 때문에 벌금 물고 그것 때문에 등록은 자르면 안 된다고 지금 판례가 나온 건데 밑에는 벌금에 관계없이 밑에 사람이 사고 치니까 금쟁이니까 너 임등치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 이게 해석이에요, 밑에 건. 이건 판례고. 근데 여기는 똑같은 지금 행위인데 여기는 등록 취소가 된다고 그러고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이 판례하고 요 해석이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양벌 규정 얘기가 안 나오면 뭐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셔야 돼요. 양벌 규정 얘기가 안 나오면 그죠? 여기서 사고 쳐서 이렇게 됐다. 그때 이 사람이 금쟁이 저지르면 이 사람도 임등치다.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 양벌 규정 얘기가 안 나오면 양벌 규정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판례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해당돼서 벌금을 물어가지고 그랬을 때는 등록 취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맞냐고 막 고민하시면 안 돼. 양벌 규정 그 얘기가 나오면서 등록 취소냐 물어보면 안 된다.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양벌 규정 얘기 안 나오고 벌금 얘기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고 하셔야 되고. 응? 제 잘못이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면 고용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몇 군데만 좀 체크해 봅니다. 38페이지에서 가로 1번의 첫 줄. 자,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 첫째 줄에 업무 개시 전.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 도지사한테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진짜 자격증 있는 사람인 게 확실한지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다. 맞죠? 요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때 등록관청이 확인 요청해서 확인하게 되어 있는 게 자결교육입니다. 우리 교재는 지금 뭐만 나왔습니까? 자만 나왔죠? 근데 뭐 또 확인해야 돼요? 결격자인지. 또 뭐 또 확인해야 돼요? 교육 받았는지. 이렇게. 네, 그런 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다. 언제까지 종료신고하나요? 종료된 때부터 며칠 내. 종이 10명이다. 10일 이내. 자, 밑에 참고. 고용신고는 뭘로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두 번째 거. 고용인으로 외국인을 고용했을 적에는 등록 등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 스스로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네모 2번의 첫 줄. 소공이나 보조원의 영업상 행위는 그대로 누가 한 걸로 본다. 개공의 행위로 뭐요? 본다. 그래서 가로 1번 둘이 같이 물어주게 돼 있다. 민사책임.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대신에 동그라미 2번 개공이 고용인을 대신해서 손해배상을 해 주었다면 그 밑에 줄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형사 책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양벌 규정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감독을 소리한 점 때문에 뭘 얻어맞게 돼 있습니까?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벌금형. 징역은 없다는 거죠, 지금? 첫 줄에 벌금 때립니다. 그때 그 박스는 뭐냐? 바로 요겁니다. 요거.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었다고 해서 결격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셋째 줄부터 한번 보십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자입니다. 거기에는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업무에 관해서 우리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사용주인 사장님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법 제50조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격자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 문제는 양벌 규정이란 얘기가 나와요. 반드시 그거 됐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쭉쭉 넘어가셔서 교재는 45페이지. 이번에 볼 게 이제 인장 얘기입니다. 인장을 등록을 하시고 이 등록된 도장을 찍으세요. 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날인. 사용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날인. 그죠? 인장을 등록하고 등록된 도장을 찍으셔. 자, 그러면 누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누가? 도장을 등록할 사람 누구죠? 날인할 사람이에요. 응? 서류에. 그럼 날인할 사람이 누구죠? 사장님하고 또요? 소금까지는 날인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보조는 어때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없다. 제일 앞에서 했던 거지. 자, 두 번째. 무엇을 등록해야 되는가? 무엇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도장을 등록하는가 이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죠? 요게 자연인하고 자연인. 숨을 쉬는 사람. 법인. 이렇게 다릅니다. 등록할 도장이 달라요. 자연인 그러면 사람, 숨 쉬는 사람이 돼서 어떤 말이 오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요 말이 오면 오케이.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 즉 호적에 올라있는, 주민등록에 올라있는 진짜 이름이 새겨진 인장 그러면 등록할 수 있다. 그걸 등록하고 쓸 수 있다. 이런 진짜 이름이 새겨진 인장이라면 이것은 인감도장이어도 좋고 막도장이어도 좋다. 둘 다 인정된다. 요 말이 오면 돼요.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인감도장이 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으니까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이딴 식으로 나오면 그건 틀린 거다. 옛날 조문이다. 요 말이 이거다. 지금 본명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면 막도장도 허용한다. 중요한 변화입니다. 실제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할 도장에 대해서는 크기를 규정합니다. 7mm 이상 30mm 이내.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30일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더운 날이 돼서 아마 학원이 방학을 낼 겁니다. 이때가. 자, 그런데 법인 같은 건 어떤 말이 와야 되나?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신고한 누구의 인장요? 법인의 인장. 자, 두 가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요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게 법인의 인감도장을 얘기합니다. 이건 막도장이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인감도장을 등록한다. 그래서 주의할 게 뭐냐면 대표자의 인장을 등록한다. 대표자 개인 인장을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실제 등록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냐. 이게 4번 시험 나온 거예요. 자,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걸로 어떻게 하죠? 가름한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제출하는 걸로 뭐예요? 대신한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실제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7mm, 30mm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인 인감증명서야 이거 떼어가지고 이거 쓸 거야 갖다 내면 끝. 자, 이런 인장을 등록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건 분사무소가 문제다.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원래는 분사무소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쓰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법인의 인감도장 요거 꼭 등록하라고 그러면 인감도장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다른 분사무소가 같이 쓰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인정한 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할 수 있도록 또 인정한다. 이게 사용인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쓰든지 좀 불편하더라도 아니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고 쓰든지 오케이 뭐라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에 등록하느냐. 등록 관청에 등록한다. 응? 특히 조심할 건 분사무소에 쓸 인장은 어디에 등록할까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문서 구청장이 아니라 어디에 등록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거다. 자, 네 번째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개공이 등록할 때 하고 소공이 등록할 때 하고 나눌 수 있는데 등록할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죠. 자, 개공이 인장을 등록하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인장 등록 신고서에다가 사용할 인장을 갖다가 날인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처음에 중개업소를 오픈할 때 개설 등록 신청서를 갖다 적어내는 방법도 있다. 응? 개설 등록 신청서를 적어내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중개사무소 신규 오픈을 하면서 쓸 인장을 같이 등록해 버리는 거다. 근데 이게 선택사항이니까 자, 질문 드려봅니다. 개업공인인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사용할 인장을 함께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X 이거에 있어서 그런 거야. 선택사항입니다. 이것도 선택사항. 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수공의 인장 등록 방법도 요거 하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게? 고용신고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개업공인인사가 고용신고할 때 거기다가 쓸 인장을 도장을 찍어서 같이 낸다. 소공이 거기 끼워서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도 있다.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자, 다섯째. 언제 인장을 등록하는가? 처음으로 오픈하고 처음으로 일하는 분들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한다. 업무 개시 전이 지금 칠판이 2번 남았습니다. 고용신고 언제까지예요?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도 업무 개시 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 그러면 틀려요. 사무소 개설 등록 전이 아니고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 배우는 법에서. 보증 설정이 업무 개시 전, 고용신고가 업무 개시 전, 인장 등록이 업무 개시 전. 요 3군데예요. 예? 오늘 나눠드린 거 기간에 대한 거 있죠? 아니 지금 보시란 얘기 아니에요? 예, 거기 이제 쭉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업무 개시 전 하면 그 3개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이미 인장을 등록한 사람인데 인장을 분실했거나 해서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때는 며칠이내 변경 등록하시라? 7일. 요거 무정이 많이 나옵니다. 예. 등록 끝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찍어야 됩니다. 어디에 찍을까요? 그러면 계약서에 찍고요. 확인설명서에 찍고요. 하여간 보이는데 다 찍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인사는 A하고 등록된 도장 찍고 소공이다 그러면 B하고 등록된 도장 찍고 이렇게 하시라. 근데 만약에 등록된 도장을 안 찍고 등록 안 된 노란 도장을 찍었다. 개공이 법을 어겼죠. 그럼 업무 정지. 과태료 아니고요. 소공이 등록된 도장을 안 찍고 등록 안 된 노란 도장을 찍었다. 이거 안 찍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격 정지. 이렇게. 응?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예. 그렇지만 이때 등록 안 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이 계약이 무효로 됩니까? 단속 규정입니다. 이거 단속 규정. 계약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효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까지. 자, 교재에서는 45페이지 보시면 네모 1번에 가로 1번. 인장을 등록할 사람은 개공하고 소공까지다. 이런 뜻이고. 첫 줄에 보면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합니까? 업무 개시 전. 근데 가로 2번에 보면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등록은 언제까지 합니까? 7일이네. 잘 물어봐요. 7일을. 자, 그 다음에 가로 4번.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하면 되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는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같이 해버리거나 고용인에 대해서 고용신고를 할 때 같이 인장을 등록해 버릴 수도 있다. 그 얘기 하는 거고요. 마지막 인장 등록도 뭘로 가능합니까? 전자문서로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99.9%가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어떤 인장을 등록하는가? 가로 1번이 자연인, 숨 쉬는 사람인데 이때는 어떤 말이 오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이 말이 와야 돼. 그렇죠? 아니면 주민등록표 이 말이 와야 되고. 그리고 이때는 실제 등록하기 때문에 7mm, 30mm. 7월 30일에 오는 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생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7월 30일. 가로 2번 법인 어떻습니까? 법인은 동그라미 1번. 주된 사무소 같은 경우는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요. 그렇지만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는 어떻습니까?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2번까지 봤습니다, 지금. 특히 동그라미 3번에 4번 정도 나온 거. 법인은 실제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띄어서 제출하는 걸로 가름한다. 거기까지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2문제. 각각 한 문제씩입니다. 자, 쉬었다가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할 것입니다.